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실무 기존 계약의 처리 중 매매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이행인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 결국은 모두 미이행,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앞서 언급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논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선택하여 이행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감사위원이 설치됐으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인 매수인이 가진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해제를 선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는 상대방은 환치권 행사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은 때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가 미이행이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 완료된 경우, 이건 넘겨줘야죠. 이건 쌍방 일방이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여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 아니므로 법 33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및 인도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그 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므로 파산 선고 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파산 선고 전 마쳤으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준공 당시 택지재개발지구에 속해 있어 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파산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관제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채권으로 만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35, 각조 35의 평창토건 벽산건설 주식회사.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가 이행 완료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미이행인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제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매도인, 주로 이제 매도인이면 이제 건설회사나 시행회사가 파산한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우리 소비자가 매수인인 경우가 많죠.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가 어떻습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 지분과 모두 미행인 경우, 서로 이제 이건 전형적인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겠죠. 아파트 분양인 경우에 이런 게 많죠. 중간에 이제 그 매수인, 소비자가 중도금까지만 내고 파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때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으로 법 335조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가 미이행이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 완료된 경우, 이제 돈은 다 냈어요. 근데 소유권만 이전 못 받았어요. 매수인이 가지는 목적물이 소유권 이전 인도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제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가 이행 완료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미이행인 경우, 매매대금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므로 매도인은 파산 절차에 의해 이를 행사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발생하여 파산 선고에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산 선고에도 파산관제인에게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예약. 파산 선고 당시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권리 행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매매예약 자체에 법 335조가 유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은 매매계약에 따른 급부를 재단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제를 선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 매매계약에 따른 급부를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의 시세에 있는 상품이 정기매매. 거래소의 시세에 있는 상품이 매매가 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 선고에 도래하는 때는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 대가와의 차익에 의해 정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때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현물거래보다는 시세 변동에 의한 이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 335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안에 특칙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의 처리,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그 중에서 이제 모두 미행된 경우, 이건 335조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미행한 경우, 매수인이 이행한 경우, 매도인이 미행하고 매수인이 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3가지씩 나눠서 각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기존 계약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